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자, 여기 우리 항상 하듯이 호구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엄마,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드세요. 그럼 다 중학교? 중딩? 저 아시는 엄마들 많이 보입니다. 지금. 자, 저기 그 중3 엄마, 운명의 중3. 그쵸. 어떠세요, 요즘 중3? 2002년에 나와서 미안해,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근데 2002년 뭐, 중요한 건 뭐냐면 2002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엄마들도 지금 죽을 지경이죠. 재수하면 죽음이야, 그죠? 그리고 그 이하, 중2, 중1 이렇게 쭉 다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고, 왜 우리가 이런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애들이 언제 자기가 자기 인생대로 자기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갖고 구조주의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7살 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좀 이따 가야 되고 제도 바뀌면 제도 바뀐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조주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좀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밴드에서 저 이제 밴드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밴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들이 뭐 애들도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뭐 포항제철고에 가려고 하는데 AA 둘둘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디테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회 오시면은 어머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게 막 사진 찍는 거잖아. 그쵸? 찍으면 뭐해? 애가 들어주지도 않는데 왼수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다 왼수들 뿐이잖아. 가장 큰 왼수 누구? 옆집 아줌마 말고 남의 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엄마들은 이제 정보에 굉장히 목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자 앞으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고민들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자체를 다 버리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강연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인터넷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논술문제에서 예전에 그 데이터 스모그라고 했어요. 정보가 너무 많다. 스모그 같은 정보다. 진짜 능력은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좋은 정보를 꺼집어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옆집 아줌마 세력이 너무 강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내가 판단을 해본 적이 없어. 판단을 했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거지. 성희 씨도 왔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맨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막 눈물도 흘리고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애가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몇 년 산다고 했어요. 살 때. 우리 옛날에 61평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잖아. 한 바퀴 돈다. 회갑, 한갑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몇 살 살죠? 평균 수명이 한 90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 우리 애들은. 물리적으로 120년은 보장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150살도 산다는 거야.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연애할 때 휴대폰 있었어? 그런 거 없잖아. 바깥에 나오면 남이야.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 안 되면 맨날 붙여야 되잖아. 쪽지. 그쵸? 얼마 되지 않았어. 응팔 같은 거 안 보더라도. 그런데 불과 얼마 사이에 이렇게 됐어. 자, 예전에는 전화가 백색 전화 잘 모르죠.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이런 것도 있었다 하고 그 다음에 CP폰 나왔다가 휴대폰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님들 잘 아실지 모르지만 아이리버는 기억하시는데 이제 뭐 코원이나 이런 회사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원이라는 회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MP3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들 만들고 그랬죠.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망했어. 거의. 왜 그렇죠? 응? 휴대폰 하나에 다 들어오는 거야. 어려운 말로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안에 TV고 뭐고 정말 카메라서부터 다 들어있는 거야. 모든 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값어치를 치면 몇 억어치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우리만 과거에 살고 있는 거야. 특히 남편. 안 그래도 돼. 나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했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어떠한 디테일을 들어도 엄마들은 좀 이따 나가면 도로 원위치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 애들 150살 산다니까 안 죽을지도 몰라. 진짜 안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과 눈앞을 모르겠어. 그저께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계란에 살충제 들어갔는지 몰랐잖아. 그쵸? 우리 바로 눈앞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희일비하잖아. 왜 일희일비하냐면 제도가 바뀌었대. 우리 애 망했어. 뭐가 망해? 특목고 가야 돼요? 자사고 가야 돼요? 일반고 가야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본질이 중요하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엄마들은 무슨 생각하지? 이 세상에 공부 잘해. 애 공부 잘해? 그 말 바꾸세요. 시험 점수 잘 나와? 이 얘기잖아. 100점 받았어? 야, 걔는 1등급이었다는데 수능 보고 나서 보니까 2등급 해갖고 대학 못 갔대. 이게 뭔 일이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 내가 어저께 블로그에다가 썼는데 드디어 어저께 하루에 10,000명을 끊었어. 그게 뭐였냐면은 왜 고민하냐.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건방진 얘기지만 자, 시작할 때 제가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열쇠는 다 필요 없어.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 연세대를 가, 뭐 아이비리그를 가. 거기에 모든 것의 열쇠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다. 제가 멋있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저 열쇠를 드릴 거예요, 오늘.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 지적 호기심을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과거의 DNA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신 몇 등급이야? 이런 생각하고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이런 데 집착합니다. 뭐가 중요하지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수능안 가지고 2안 나오니까 저도 분석기사 쓰고 막 이러지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능이 몇 %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몇 %쯤 될 것 같아요? 응? 근사값 26.3%.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줄어드는 거예요. 후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뭐 정부에서 2안을 냈어. 그래갖고 막 시끄러워. 공청회, 1안이야 다 쇼야. 2안으로 가는 거거든. 갈 수밖에 없어. 오늘 내가 그 얘기를 알려드릴 거야. 자, 엄마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도가 아니라 왜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다 휴대폰으로 들어온 시대라고.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건 미래가 불확실하다. 아무도 몰라. 5년 뒤에 모르겠어. 다음 달에 핵 터질지도 모르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거야. 다 돼지 엄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다들 디테일에 그랬더래 중요하지 않아. 핵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세요.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다 보이잖아. 예전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갈매기? 조나단? 조나단 시걸? 거기에 유명한 말이 뭐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근데 잘 안 보여.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큰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내신? 잊어버렸어요. 내신이 뭐가 중요하지? 자, 엄마들이 얘기해. 저한테 질문 맨날 해요. 특목고 가면 내신이 불리하지 않은가요? 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잖아. 생각해보세요. 내신으로 안 뽑는다니까요. 내신 평균 점수를 보지 않아요. 특목과 자사고는 내신 평균 점수 봅니까? AA, 1, 1, 1, 2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격이잖아. 특목 자사고 갈 때도 1차에 그냥 자격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고등학교 와서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능력이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학은 뭘 물어보죠? 학업역량 1번 쓰라고 하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공부한 거, 공부하고 배우고 느낀 걸 꼭 써라 그래. 내가 비웃지. 뭘 배우고 느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적 호기심의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취, 점수로 나타나는 성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취를 이룬,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옛날에 남자친구 이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동기 하나쯤은 있더라고. 자, 동기와 과정을 평가한다. 오늘 꼭 이거를 잊지 마세요. 제가 아까 지적 호기심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성취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평가하는데 오늘부터 숫자를 잊어버리세요.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평가한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7년 전부터 강조한 게 국어와 탐구가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슨 과목이 중요해지죠? 무조건 탐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하지 마. 내신이 어떻게 돼?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돼. 그게 뭐가 고민이지?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가 될 리도 없고 내가 정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꼬리 내리잖아. 조희연이가 바로 꼬리 내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특목고가 옳다, 자사고가 옳다, 그는 편가르기 하자는 게 아니야.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제도가 바뀌었다고 분노하지도 말고 노여워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시대적 패러다임, 흐름인 거야.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바뀌는 거야. 오늘 엄마들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아, 이게 공청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쇼구나.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지. 내신은 절대평가 가고 수능은 무조건 절대평가 가거나 자격고사화 된다. 왜? 우리가 늙으면 죽는 것처럼.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깨달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 볼게. 숫자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서부터 숫자라는, 특히 평균 점수라는 개념을 없애세요. 아나운서가 왜 수학을 해야 되지? 저 MBC에 17년 있었습니다.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시험 보고. 자, 국민의 MC, 편견 없는 MC하는 김성주가, 응?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스카우트 해갖고 데리고 왔거든요. 케이블 TV 있었어, 스포츠 채널에. 김성주만큼 잘하는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친구 중앙대 나왔거든요. 중앙대 폄하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 중대 못 들어왔어요. 공채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서울대학교 47.7%가 취직 안 돼. 거짓말인 것 같죠? 물론 왜 서울대 가려고 하면 안 되겠어. 자기가 원하는 데 못 가.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인데 거기에서 야, 너는 우리한테 맞지 않아 하고 안 뽑아주는 거야. 학교생활 기록부 얘기, 중학교 엄마죠. 아직 학생부, 예전에 성적표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 학교생활 기록부라 그러잖아. 왜 그런지를, 이름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응? 예전에 이제 러닝 셔츠 있었을 때, 요즘은 뭐 다 잘 사니까 그렇지 않지만 다들 예전에 아버지가 후줄근한 러닝 셔츠 있으면 엄마가 뺏어가지고 아버지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반 쭉 찢어가지고 얘는 행주, 얘는 걸레 이렇게 썼는데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는 맨날 더러운 거 빨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엄마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다. 특목고 자사고 할 때.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다 이름이 이유가 있는 거. 이름을 찾아줘. 자기주도학습 전형 뭐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뚜렷한 진로 목표를 위하여 스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적 호기심을 달성하는 과정. 그걸 볼게. 그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라고 하죠? 내신. 자,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꿈과 목표가 뚜렷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취한 학업 역량, 활동 역량, 인성 역량, 미래 역량을 전공 적합성이라는 기준으로 그 성취의 동기와 과정을 평가한다. 어렵죠? 좀 이따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낳게 된 동기와 과정을 평가한다. 그 열쇠는 뭐다? 지적 호기심이다. 아, 진짜 최고야. 엄마가 맨날 서울대 가 이래가지고. 애들 쪼지 마세요. 생각난 김에. 애들이 어떠냐?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하도 괴롭혀가지고 애들이 중2 때 머리가 좀 굵어지면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아가 생겨서. 나도 내 인생이 있지.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야 항상 이야기하지. 애들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우리 엄마 다 슈퍼맨이잖아. 차 타고 학원들 서너 군데씩 옮겨 다니면서 그 안에서 밥 먹여, 옷 갈아입혀, 애 조져, 다 하잖아.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다 하잖아.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맨날 4등급, 5등급이에요. 근데 옆집 새끼는 왜 이렇게 잘하니? 이게 열불 나게 만드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런 거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오늘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엄마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 얘기 오늘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전문가가 되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 내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그래서, so what? 왜 이렇게 됐지?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적 호기심이라 그랬어요. 지적 호기심 영어로 한 단어 해보자. 어려운 단어 생각하지 말고. Why? Why잖아, why. 괜히 쫄지.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저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해. 좀 이따가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드릴 테니까. 자, why인 거야. 제가 시리즈는 제가 나가가지고 옆에서 교육 전문가로 나왔는데 옆 채널에서 팔리는 게 맨날 Y가 잘 팔리더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 왜라는 질문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동기. 우리는 왜 익숙해져 있냐면 첫째는 결과고 두 번째 조금 낮으면 과정이야. 아, 스토리가 중요하대. 과정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 과정을 낳는 엄마가 누구야? 동기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동기는 생각 안 하지. 이 새끼야, 잔말 말고 해. 아니야? 뭔 새끼야 이렇게 말이 많아. 아빠도 다 그렇게 했어. 너는 뭐 공부로 성적이라도 나오고 이야기해. 자, 그러니까 애가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가요. 그 진동 선생님이 나가. 그죠? 앉아서. 그리고 더 쪼이기 시작하면 도서실 갑니다.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 그 동기가 뭐냐? 오늘 아까 특사모에 정 팀장이 이야기했는데 그 동기는 우리 애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부 5번이야. 학생부 5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엄마들이 한 이상한 거 써서 특기 또는 흥미 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걔가 누구를 만납니다. 200자를 만나요. 누굴 만나죠? 안 없어졌어요. 희망사유를 만나. 근데 엄마들이 얘들 대부분 뭐라고 쓰냐면 특기 또는 흥미에다가는 자기 취미 쓰고 그 다음에 희망사유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은 희망사유에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안타까워서 의사가 되기로 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네가 타고난 DNA가 엄마가 물려준 거야. 아빠가 물려준 거야.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다 누구를 만나서 자각되고 성찰되고 깨닫게 되지. 그게 뭘까요? 지적 호기심을 한 글자로 바꾸자. 뭘까요? 서울대학교 4번. 책.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 4번에 10년째 뭐라고 쓰냐면 책 3권을 쓰고 그 선정 이유를 밝혀라 이런다. 지적 호기심에 아까 열쇠라 그랬죠 제가? 그 지적 호기심은 이퀄 책입니다. 현재의 책은 뭐가 있죠? 그래서 독서가 있는 거야. 독서 활동 기록이 올해부터 안 적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막 미치겠지? 찬스야 찬스. 교과세부 특기에 쓰는 거지.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어떻게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 책은 너 뭐 읽었어? 가짜로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뭐가 돼야 돼? 동기와 각성의 과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 책을 읽고 달라진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어느 날 내가 영화를 보다가 심지어 만화 영화 일본의 데츠카 오사무 아톰이라는 걸 그렸죠. 우주소년 아톰. 자, 아톰을 보고 저기 일본에 가면은 와세다 대학교 앞에 있는 그 역에 그 우주소년 아톰 노래가 흘러요. 항상. 자, 그런데 일본이 지금 로봇이라든가 우주과학에 굉장히 앞서 있죠. 일본 노벨상 21개 받았어요. 우리 몇 개 받았어요? 과학이랑 제로. 일본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 일본의 과학자들의 60%가 우주소년 아톰을 보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응? 엄마들 만화영화 보지 말라 그랬지. 자, 다시 말하면 현대시대의 책은 영화, 다큐멘터리, 지식 채널, 테드, 무크, 신문 칼럼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반증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소질각기가 눈을 뜹니다. 책을 읽고 거기에 희망사유 200자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5번입니다. 그러면 헌법입니다. 헌법. 모든 법의 상위법입니다. 헌법을 위배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민법이든 상법이든 형법이든 다 불법이야. 헌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진로예요. 진로.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신 점수라고 생각한다고요. 오늘부터 다 잊어버리세요. 자, 그럼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자, 서울대학교 보면요. 서울대학교 1.1, 1.0대 가는 거잖아요. 내신 연세대학교가 더 높아요. 어머님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전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형의 속성을 이해 못해. 전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걸 이해 못해. 우리한테 맞는 걸 고를 수 있는 찬스가 그만큼 많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전형 너무 많아. 숱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정보 격차는 분명히 존재해요. 엄마의 지적 수준도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도 이것에 따라서 정보 격차가 분명히 존재해. 그래서 여기 오늘 와 계신 거잖아. 엄마만 알고 애들은 몰라. 그쵸? 문제는 엄마가 여기서 사진 막 찍고 공부해서 가. 다 필기해.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필기만 해. 애는 몰라. 그리고 얘기하면 말 안 들어. 엄마가 뭐 한다 그래. 지도 뭐 한다고. 그죠? 지도 모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 고3이요. 엄마들한테 이제 고3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때문에. 근데 자, 고3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들이 담임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어? 그만큼 과거의 DNA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옛날에는 담임이 원서 썼잖아요. 대학교 갈 때. 지금은 아니야. UA 어플라이나 진학 어플라이 가서 지가 쓰는 거거든. 그래서 추천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3학년 때 행동특성 담임이 쓰는 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 횡포들 때문에. 응? 그 담임이 겁을 되게 많이 줍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엄마들과 아이가 판단하는데 그 엄마의 욕심이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엄마의 소망이야. 애가 갖고 있는 잘하고 좋아하고 어떤 자각된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경희대 의대랑 서울대 수의학과를 합격시키면 이놈은 동물에 미친놈인데 엄마가 경희대 의학과 보냈어. 애 학교 그만뒀어. 자, 중요한 거는 그 판단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엄마의 판단이 죄송한 말씀인데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DNA에 기인한 거라는 거지. 자, 제가 오늘 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키워드는 지적 호기심이다. 그것을 학업 역량이라 한다. 두 가지 되게 중요하다. 평가의 기준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주도적으로 한 노력이 학생부에 종합적으로 나타난 동기와 과정을 평가한다. 글로.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검증합니다. 면접.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엄마는 여기 굉장히 다 나와 있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수능은 그 수명을 잃었어. 수명은 EBS랑 결혼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0% 연계 없어진다는 거지. 왜? 입시 기계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건, 자,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대학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 내가 무슨 들으려고 왔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돼. 자, 대학은 예전에 우리가 다닐 때의 대학이 아니야. 그 대학은 뽑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뽑는 거. 뭐를 뽑는다고요? 예전에는 다 줄 세웠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합격, 여기서부터 불합격이야. 줄 세웠단 말이지. 점수로 애들을 어떻게 평가해? 서울대학교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안 믿잖아. 어떻게 점수로 평가하니? 한 번의 실수도 할 수 있는데 12년의 인생이 그거 한 문제로 아는 문제 나오면은 잘 되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인생이 그냥 끝나냐? 얼마나 불공평해. 그런데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애들 인생이 그냥 힘들어 다. 나중에 편하게 가려고 애들이 기본 역량을 키우는 거지. 그런데 시험은 시험 기계만 키울 뿐이잖아.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렸지. 엄마들 기억해요? 참아.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꿈이 뚜렷한데 그 꿈이 진짜 꿈인 거야. 그것을 서울대는 진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엄마 거 없앴어. 엄마의 희망사회 없앴다고. 엄마가 아니라 애가 인생을 우리 죽고 나서 걔 50살이 지금 20살이야. 우리는 50대면 초조하잖아. 아, 남편들 장난 아니잖아요. 회사 잘리지 않나? 내 친구들도 그만두는 애 한둘이 아니야. 맨날 골프 쳐. 그나마 골프 치는 애들은 괜찮지. 응? 그때부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100년 더 살아야 돼.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부모가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경쟁력 없어. 게다가 로봇이랑 싸워야 돼. AI랑 싸워야 돼. 그런 생각 해봤어요? 먼 얘기 같죠? 우리 바로 눈앞을 몰라. 마치 7년조 공식처럼입니다. 7년조 공식이 뭔지 아세요? 7년조가 막 진짜 신나게 1년을 놀아. 막 뛰어다니고 7년조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 되면 이거야, 그죠? 그런데 전날까지 몰라. 다음날 자기가 가는지. 자, 그렇게 옵니다. 7년조의 공식처럼 미래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 나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5년, 10년 동안 계속 이 사회가 바뀌어와서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것을 아까 처음에 말한 구조주의라 한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이라 한다. 그 시대의 패러다임, 조선시대의 패러다임 완전 조선시대지. 어? 그 시대에 잘못했다고 해야 돼? 아니죠. 그럼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옛날에 500년 걸리는 게 5년도 걸리지 않는다. 어떤 거 봐야 돼요? 눈앞에도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는 자꾸 과거를 보고 있는 거지. 바로 앞도 불안한데. 제가 오늘 이 얘기 꼭 드립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오늘 정말 변해서 가자. 그리고 자, 제가 그러면 그렇게 멋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너무 길었는데요. 자,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분들. 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이 뭐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문이과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문이과 없애겠다.
두 번째. 자, 이거 볼까요? 문이과 구분은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제가 볼게요. 모든 학생이 공통하고 민수하고 이게 좀 이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 지필고사보다는 수업 중 관찰된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평가하도록 요구하겠다. 교사들은 관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선생님들 안 바뀌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최고의 전형이죠.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학교 간 편차, 지역 간 편차 너무 커. 그래서 위화감을 만들어. 그쵸? 갔다 특목고 자사고 못 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우리 담임은 왜 저런지 몰라. 담임 잘못 만났어. 뭐 이런 거. 담임의 문장 실력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진다는 등.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2009년도에 바로 전에 교육과정이 2009년 교육과정입니다. 2009년에 만들어서 2015년 지금까지 뭐 하고 있죠? 2015년, 2018년까지 17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5에 만들어서 2018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중3. 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시험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다. 어떤 과정? 우리 애가 수학에서 A등급 안에 90점 이상 받았는데 그 이유가 학원 다니고 딸딸딸 외우고 문제점 해질 때까지 푼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때문에? 지적 호기심 때문이다. 이게 학생부에 나와 있어야 돼. 학교를 정상화한다. 그래서 사교육을 잡는다. 잡힐까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가고자 하는 목표인 겁니다. 그걸 왜 그렇죠? 우리 시대가 이제 전문화되지 않으면 우리 애들 150살 로봇이랑 싸우면서 못 삽니다. 이제 우리가 필리핀, 태국, 죄송한 그 나라 미안하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 여기다가 우리가 옛날에 노가다 했던 거 다 물려주는 겁니다. 예전에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가에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되게 열심히 노력했죠. 어떻게 노력해서 다 베꼈죠. 그죠? 베꼈어. 미국, 일본, 유럽과 다 베껴서 어떻게 했어? 거기다 플러스. 남들이 주 5일 근무할 때 일요일까지 일하고 휴가 반납하고 밤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중국이 하고 있지. 거기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창의 사고력이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길병원에 이길려 씨가 어떻게 했다고요? 100명의 암 환자한테 설문조사를 했다죠. 자, 당신 수술할래? 자, 아니면 약물 치료할래? 30년 된 의사가 약물 치료하자 그랬고 로봇 누구야? 걔 이름 닥터 왓슨. 바둑두는 알파고 그래서 닥터 왓슨한테 물어봤어. 닥터 왓슨이 수술하라고 했어. 한 명의 예의가 없이 100명에다 닥터 왓슨을 따랐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애가 사는 거야. 비행기 파일럿 되고 싶다고? 드론은 드러나 봤나? 무인자동차 나온다는데? 의사가 뭐예요? 외과 의사, surgeon이라고 그러죠. 칼잡이라고 합니다. 무사라고 하죠. 사무라이. 자, 이 친구들이 명의로 손꼽히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칼솜씨가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예민한 솜씨를, 섬세한 솜씨를 갖고 있어야 돼요. 혈관 잘못 자르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경험입니다. 많은 경험들을 해봤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좋은 기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로봇과 AI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소수의 의사만 존재할 거라는 거지. 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판단을 하는 그것만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1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기계죠? 러라이트라는 게 일어났잖아. 일자리 뺏긴다고 막 때려 부수고 그랬어. 그죠? 우리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다 우려했어. 야,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산업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자, 우리 생각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부터 잘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마. 책에서 나온 거 인용해. 그게 내 생각이야.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는 생각은 없어. 자, 다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인용해보자. 뭐를? 책을. 책 속에 찰스 다윈이 있고 톨스토이가 들어있잖아. 걔네가 평생 동안 고민한 게 책 속에 있잖아. 그 책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 생겼어? 지적 호기심은 갑자기 생기나? 지가 좋아하고 잘하는 데만 생기지. 지가 좋아하는 여자 있고 남자친구 있어봐. 걔가 무슨 음악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잖아요. 그거 아닌 건 관심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옛날에 다 시킨 거야. Another Brick in the Wall. 뭐죠?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 혹은 교실이 돼야 보면 똑같이 벽돌, 컨베이어 벨트에 똑같은 벽돌로 나오잖아. 다른 애들이 들어가서. 그런 교육 자체가 바로 후진국 교육이라는 거지. 그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2015 교정교육과정이 바뀌었고 숫자에서 글자로 패러다임이 옮겨갔습니다. 엄마들이 오늘 그 생각을 딱 DNA를 바뀌고 가져가지 않으면 뒤에 거 다 소용없어.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자, 오늘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애가 서울대 보내줄게. 연세대학교 보내줄게. 진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자, 가네들의 공통점이 적어보세요. 자, 뭐였냐? 첫 번째, 전공에 관한 일반적인 활동이었어요. 좀 이따 사례가 40명을 보여줄 거야. 일반적인 활동이었다. 두 번째, 이해 잘 못하시겠지만 영어. 미안해요. 영어예요. 왜 영어일까요? 응? 그렇지. 원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원서를 읽어야 되고 인터넷 서핑을 해야 돼.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지겠지. 칩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다 해결을 하겠으나 팝하고 같은 거. 자, 그러나 영어. 세 번째가 뭐냐면 독서. 폭넓고 깊은 독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 독서 대회, 독후감 대회 거기에 상 탄 거야. 항상 성취로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논문 아니야. 또 내가 논문 쓰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 논문 안 합니다. 탐구 보고서. 에브리바디 탐구 보고서 있었어요. 이 네 가지는 문과, 이과, 언론홍보 영상학과, 경영학과, 경제학부, 생명공학 다 있었어요. 탐구 보고서의 제목만 다를 뿐이야.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키워드를 자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우리 양은 못 떠올라. 한숨 나오죠? 우리 양은 떠오르는 한 10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봐. 그게 학생부에 나타나 있으면 돼. 그걸 소개로 자소서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키워드를 가지려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부터 찾아야 돼. 그것을 진로로 하고 그래서 진로 자유학기제 한 거예요. 자, 키워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지금서부터 아까 제가 지적 호기심이라고 했는데 그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건 과정이다. 동기다. 자, 그런데 평가 기준은 뭐야? 이제 이 얘기하고 파워포인트로 넘어갈게요. 평가 기준이 뭐냐? 숫자가 아니야. 수능이랑 교과 전형은 숫자야. 그래서 엄마들이 내신 점수에 집착하시지. 그게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야. 전공 적합성으로 뽑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전공 적합성은 뭘 데려다녀요? 그림자같이 하나 산초를 데리고 다녀. 방자를 데리고 다닌다. 자기 주도성이에요. 그렇겠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미치도록 하고 싶고 경쟁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게 되잖아. 그걸 평가 기준이라 한다.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 한다. 그럼 그걸로 뭐를 평가하지? 평가 기준이면 평가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1번. 네 가지를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2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자기의 진정한 전공 적합성 그렇게 딱 드러내놓으면 뭐가 이제 그때부터 보장돼. 잃는 입사관한테. 서류는 입학사정관이 보고 면접은 교수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증명돼? 먼저 서류. 우리 애 못 만나. 서류로 만나는 거야. 우리 얼굴도 몰라. 서류로 딱 만나는데 딱 보니까 아, 이놈은 타고 태어났군. 타고 태어났는데 그냥 타고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자각하고 깨달아서 무엇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자각되고 성찰돼서 진짜 꿈을 갖게 됐군. 이놈은 진짜 했겠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문항을. 첫 번째 뭐를 본다고요? 학업 역량을 봅니다. 학업 역량은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이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적 호기심은 뭐라고요? 책이다. 책의 기본은 뭐예요? 교과서다. 그쵸? 교과서의 기본은 뭐야? 단원 목차다. 단원 목차 중에 내가 내 꿈과 관련된 특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한다. 넓고 깊게. 어떻게? 관련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다큐를 보고, 순서는 서큘레이션.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도 좋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과정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결과로서 교내 수단 실적. 그 다음에 7번 중학교는 교과에 적혀 있겠지. 결과로 나왔겠지. 가장 중요한 순서 알려줄게. 1번 전공 관련 성적.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입학사정화 설문입니다. 2번 교과서 듣기. 3번 자율 심화 학습 동아리. 엄마들 보통 자율 동아리 이렇게 부르죠. 아까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율, 스스로 들어있잖아. 심화, 전공 심화야. 학습, 학업 역량. 동아리, 협력, 리더십. 자율 동아리 꼭 하세요. 3월달밖에 못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이 전체 성적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3등급 붙는데 1등급 떨어지는 거야.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사례들 다 보여줬죠. 학교 꽂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건국우유 못 먹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사례들을 보세요. 쭉 등급별로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XX00, X00, XX 이렇게 돼 있잖아. 쭉 등급 내려가면서 점수를 뽑지 않는다니까.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1등급 그런 거 없어. 평균 점수는 뭐예요? 70% 평균 점수 나오지? 엄마들 그 비밀을 모르지? 제가 올려준 데 보면은 평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70% 평균, 80% 평균도 있어. 그건 뭘까요?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가면은 인기 학과일수록 어떻게 돼? 평균 점수 나와 있는 게 안 좋아. 왜 그렇지? 경희대 뭐가 좋아? 아, 저 건국대. 뭐 수의학과, 뭐 그 다음에 생명공학 쪽 관련한 부분들 점수가 더 낮아. 그래서 내가 김경숙 씨한테 물어봤지. 입학사정관 교수한테. 그랬더니 저 물어봐요. 전화해서. 그랬더니 과거가 많이 차서. 등록과 자사고가 인기학과는 많이 치기 때문에 거꾸로 점수. 근데 내가 그래서 요구했잖아. 공식적으로. 아니면 니네 고소한다 그러고. 학교별로 다시 내. 그랬어. 강남고, 강북고, 지방고, 특목 자사고 다 따로내. 자사도 전국자사, 광역자사 합격률 다시 따로내. 평균들. 제가 그 얘기했어. 오늘 공개할게. 서울 외대부고랑 하나고등학교의 합격자, 서울대 합격자 내신들 다 공개해줘. 엄마도 궁금하죠? 잘 이해하세요. 자, 4등급이 서울대 많이 가지. 외대부고는. 성대, 한양대, 서강대 5등급들이 제일 많이 가지. 제일 많아요. 응? 연세대학교 4등급이 제일 많고 서울대는 3등급 제일 많고 4등급도 그만큼 가요. 9명 이상.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종합전형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내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다 지방학교 애들이 가야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엄마들. 내신 뭐가 중요해? 직윤이 뭐야? 735명 뽑아요. 고등학교 2,500개가량인데 2,300? 아니 2,400개 정도 되는 게 2,500개라고 치면 한 학교에 2명 치죠. 지금 2명 치면은 5,000명인 거야. 문과, 이과 5,000명 중에 735명 뽑거든.
근데 47%가 수능 1등급 3개를 못 맞춰. 근데 뭐가 내신이 중요해? 응? 내신으로 뽑는다고? 내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내신 때문에 특 먹고 못 간다고? 4등급, 5등급 간다니까? 왜 교과 전형을 생각하죠? 전형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엄마들 지금 특 먹고 자사고가 뭐가 중요해? 서울대 가야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또 비난할지 몰라. 서울대 조장한다고. 그냥 쉽게 말해서 상징적으로. 명문대 가야지. 중요한 건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걸 바라봐야 돼.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얘기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진로와 연관된 그 진로를 만든 동기와 과정. 두 번째는 동아리를 만든 과정. 동아리에서 이 책을 읽은 동기. 엄마들이 그냥 무슨 책을 읽었어, 애들이. 다 그렇게 써. 그런데 지만 알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는 거야. 입사관은 몰라.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 서류만 보고 보는 건데. 엄마들 잘 보세요. 교과서부터 특히 학원 가고 막 써달라 그래. 그래서 막 데피니션이 있어.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항상 자기의 의문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적 호기심으로 풀어간다. 근데 사례가 없어, 뒤에. 자, 그리고 나서 요즘 유행 많이 하는 게 무슨 탐구 보고서를 써갖고 발표하고 이렇게 써. 그런데 혼자 객관만 보는 게 아니야, 대학은. 같은 학교에서 친애들 걸 같이 본다고, 이렇게. 그거 봤는데 그 과목에 수행 그런 거 없어. 보고서 쓴 것도 없고 발표 안 하는 선생이야. 근데 이건 적혀 있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시겠지만 무조건 떨어지고 다음에도 떨어지는 거야. 중요한 건 본질이지. 자, 이 말로 끝낼게요. 1부 쪽에. 자, 제가 오늘 1부 동기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고요. 자, 뭐냐면 가장 핵심은 자, 전형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대세를 이루는 모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종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우리 애는 상탄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화려한 스펙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단 하나의 활동이 있더라도 그 활동에서 이 아이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애가 상을 탔어. 보세요. 자, 우리 애가 생명공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생명과학 토론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 아, 상 몇 개 탔어? 아, 우리는 하나밖에 못 탔어. 2학년 때는 못 탔어. 아, 1학년 때는 못 탔어. 3학년만 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아니고. 자, 입사관은 뭐를 보냐면 상을 딱 봐. 특히 한양대. 내신 안 보니까. 하나도 안 봐, 내신. 아예 그냥 가려, 블라인드. 안 봐. 딱 상을 봐. 걔는 4가지 봐, 4가지. 교내 수상 실적. 딱 봐요. 딱 본 다음에 교과서부터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뭐 봐? 진로 희망사를 딱 봐. 생명공학과 관련했는지.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창체 봐. 동아리 봐. 진로 활동 봐. 그 다음에 뭐 봐? 교과서부터 듣기 봐. 세특에서 그 과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독서 봐.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인정받는 거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 그게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왜? 대학교 가서 무슨 고등학교처럼 암기하고 오답 노트 만드나? 대학에서 제일 많이 뭐예요? 리포트 쓰잖아. 그게 탐구 보고서요. 토론하고 팀플하잖아. 그걸 평가하는 거야. 고등학교의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뭐야? 교사의 관찰 기록을 중심으로 학생의 자기의 성취를 이룬 과정에서 뭐를 평가해? 우수성, 아까 말한 키워드. 그걸 평가 세부 요소로 한다. 그걸 다 찾아. 그냥 잘 썼네 이게 아니라 점수 매기는 거야. 창의 사고력, 리더십, 지속성 다 있어. 대회 3번이나 열었어. 모의대회 제가. 똑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엄마들 이제 지금 업그레이드 됐지. 첫째 뭐냐면 만약에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숫자가 아니구나. 글자다.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구나. 나는 과정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동기가 더 중요하구나. 과정, 스토리로 뽑는데 그죠? 자, 동기는 과정을 만든다. 그 이름은 스토리다. 어떤 스토리다? 성취를 이룬 진정성 있는 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의 스토리다.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 학생부 항목에 나타나야 된다. 헌법이 뭐다? 진로, 희망, 사유다. 진로 왜? 평가 기준이 전공 적합성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보는 거예요. 그럼 교내상 실적이 왜 4번이야? 교내상 실적은 고등학교 갈 때 안 봐. 접어버리는 거지. 최근에 뭐 독서도 빠지고 막 이랬지만 적고 어디서부터 봐? 5번서부터 본다. 뭐가 추가됐어? 그 밑에. 이제 고등학교 딱 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국가직무표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영어로 NCS라 그래. 무슨 말이야? 마케팅도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10가지도 넘는 마케팅의 조건들이 세세히 적혀 있어. 다시 말하면 전공 적합성도 구체적인 전공 적합성을 원하는 거야. 의사라면은 어떤 의사야? 외과 의사, 어떤 외과 의사? 그리고 그걸 적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본다 그랬지. 서울대학교가. 진짜 꿈인지. 진짜 꿈이 100점이야. 200점 만점에 100점.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학업 역량,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1번 학업 역량, 2번 활동 역량 3가지 쓰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갈 때는 2개 같이 써야 돼. 특목고 자사고 갈 땐 뭐가 더 중요해?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해. 아직까지 꿈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업 역량 100점. 100점 만점 중에 70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성 역량 10점. 미래 역량. 미래 역량 뭐예요? 자사고 특목고 쓸 때. 학교에 들어와서 너 우리 학교에 왜 있어?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학교 와서 어떻게 할 거야? 학업 계획.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진로 계획. 3개 합쳐서 10점. 900자, 300자, 300자, 1500자. 대학교 갈 때는 1번 1000자, 2번 1500자. 활동 역량 굉장히 중요하나. 그러나 학업 역량 굳이 100이면 진로 동기 100점. 그 다음에 그거 있으면 이미 따고 들어가는 거야. 서울대학교가 우리가 뽑지 않은 학생들의 공통점은 진로 동기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학업 역량. 세 번째가 활동 역량, 제가 인성 역량이라고 그랬죠? 자, 중요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 얘기 드릴게요. 우리 애 아직 뚜렷하지 않아. 엄마들 고민 많죠. 진로 중요하다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어. 애도 되게 힘들어해요. 그 얘기하면. 그 얘기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자, 계열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예를 딱 드리면 요즘 뜨고 있는 성대는 전형이 2개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가 있죠? 엄마 잘 모르지? 성균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2개가 있어요. 성균인재 전형이 많이 뽑는데 2개의 차이는 똑같아. 서류 100%를 뽑거든. 성대는 면접이 없어. 면접 없는 건 조심해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수시 합격하면 정시를 못 가. 그래서 성대 합격해갖고 서울대 전체 수석하고도 서울대 못 간 수시 납치의 사건이 있었지. 그게 중요한 얘기야. 내가 모의고사 잘 나와 부평에서 만점 받으니까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아. 근데 불안해가지고 내가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썼다가는 거기 합격하면 못 가는 거야. 면접 없는 학교 가면 죽어.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면접이 있잖아. 만점 받았을 것 같으면 안 가면 되거든. 면접에. 그럼 떨어지는 거야. 성대는 면접을 없애버렸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대가 되게 머리가 좋은 학교인데 자, 성대가 자, 성균인재 전형은 뭐냐면 계열별로 뽑아. 글로벌 인재 전형은 학과별로 뽑아. 그럼 뭐가 중요해? 계열별로 뽑을 때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학과별로 할 땐 평가 기준인데 뭐가?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평가 기준이고 학업 역량은 평가 요소인데 거의 맞먹어. 100점 대 70점으로. 이해하셨어요? 2개가 가장 중요해. 자, 일부 좀 이따가 저희가 뭐 이렇게 어머님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마련에서 사실은 미숙한 점도 많고 제가 아까 동영상도 좀 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지만 자, 제가 일부에서 먼저 말씀드린 건 먼저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개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뭐를 가져가냐면 시험 점수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동기와 가정을 글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영어는 조금 쫄리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책이랑 탐구 보고서는 좀 써야 되겠군. 전공은 명확하게 가야 되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게 교과서에 붙이기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기와 과정을 평가하는 핵심은 이거 적고 일부 끝낼게요. 수행평가, 발표, 토론. 다시 천천히. 수행평가, 발표, 토론, 질문, 방과 후,
탐구 보고서, 독서 이것으로 나의 학업 역량을 증명하라. 어떤 학업 역량? 특히 내 진로 전공과 관련한 그걸로 뽑는다. 그래서 그걸 잘하게 되는 사람은 전공 관련 성적 좋을 수밖에 없다. 관련한 상 탈 수밖에 없다. 관련한 동아리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봉사활동마저도. 자, 그것을 미리 좀 이따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관련 교과서 기본으로 단원 기반으로 바로 그런 지적 호기심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학기 초에 미리 짜고 그 부분을 학교의 학업 역량 노트 내서 학생들이 기록되도록 한다. 자, 뭐 예를 들자면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이크 넘기고 그 다음에 2부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